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 힘들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네. 방송할 때마다 힘들었던 점들 이야기 나누면서 또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될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도 역시 이런저런 힘든 얘기, 랜로드 테넌트 문제, 또 비즈니스,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쾌거를 유예해주고 네, 있잖아요. 그쵸. 8월 네. 말까지는 아직 법원이 이제 네네.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네. 9월부터 또 그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뭐 경기도 풀리고 하니까 네. 내실 수 있으면 내시고 또 네. 이제 직장도 인플로이먼트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네. 뭐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서로의 노력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무작정 그렇죠. 버티면은 이제 건물주도 사실은 네. 뭐 랜로드가 돈을 많이 가지고 하시는 분 외에는 뭐 음. 단독 주택 하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서로 상황을 잘 배려해서 네.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퇴거를 유예해 준다고 해서 렌트비를 아예 안 내도 되는 건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네. 결국은 마지막에 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거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할 것인지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렌트를 안 내고 나오시는 분들이 네. 또 결국 또 렌트를 해야 되는 경우 같으면은 네. 앞으로 랜로드들이 네. 굉장히 크레딧 체크를 이제 어. 깐깐하게 하고 네. 옛날에 계신 랜로드하고 또 전화도 네, 해보고 네. 레퍼런스도 받을 것 같으니까 네. 자기 일 처리는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확실히 잘 처리해 두는 게 좋을 겁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요거를 좀 잘못 알고 계셔서 그럼 8월 31일까지는 내가 렌트비를 안 내도 상관이 없다. 요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아니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그때까지 네. 진행하지 않는다는 거지. 네. 그 다음부터 진행되면은 이제 계속 진행되고 네. 뭐 잘 되면은 건물주가 뭐 렌트를 좀 깎아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은 네. 그 다음부터 풀 렌트를 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 장소를 나온다 해도 네. 다음 장소에 갈 때 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것이니까 네. 본인 인생은 잘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새로 들어오는 건물주도 뉴 테넌트가 들어올 때 좀 신경을 굉장히 곤두세우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쫓겨나서 들어올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크레딧 체크도 확실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 주인의 레퍼런스도 네. 분명히 받을 거니까 네. 그렇게 되면 딴 데 갈 데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네, 네. 해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명하게 잘 처리해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한 통 들어와 있어서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생활상담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름이 아니고 수고하십니다. 네. 저기 아파트 렌트가 5월 말로 리스가 끝나는데요. 네. 새로운 리스를 3월 달 2년 연장하겠다고 보냈어요. 네. 그런데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네. 혹시 리스를 다시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무슨 쪽지가 오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 렌트는 잘 내셨어요? 예, 잘 냈습니다. 현재까지? 예, 예. 그리고 이 아파트가 렌트 스테이블라이즈 된 아파트입니까? 렌트 스테이블라이즈 아파트는 렌트가 이제 뉴욕 시리에서 이렇게 컨트롤한 아파트거든요. 그런 아파트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건물주가 자기 마음대로 렌트를 결정하는 아파트입니까? 아, 그런 게 아닌데 시에서 관리하는 저게 아주 큰 아파트입니다. 네, 그러면 리스가 곧 올 것 같은데 선생님이 예. 계속 연락해 보세요. 왜 근데 이렇게 연락을 하면 네, 오피스에서 지금 안 받아요. 오피스가 이게 한두 명이 앉아서 하는 오피스가 아니고 네, 옛날에 가봤는데 막 한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오피스거든요. 네, 그런데 녹음만 나오고 저기 리턴 콜을 해달라고 해도 연락이 없고 그래가지고 네. 이거 어떻게 혹시 고서 렌트를 너는 저기 뭐 아파트 렌트를 잘 안 내서 못 준다든가 무슨 일 있어서 못 준다든가 그러면 무슨 연락이 옵니까? 네, 선생님 옛날에 한번 가셨어요, 거기요? 예, 아주 옛날에. 그럼 한 번 더 가보세요. 이번 주라도 예, 예. 가셔가지고 상황을 예. 정확하게 판단하세요. 사람이 아마 있을 거니까 가셔가지고 마스크 쓰고 가셔가지고 그 리스 예. 보냈는 카피 가지고 계세요? 내가 이걸 그러면 있어요. 언제 보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다. 예, 예. 어떻게 할까 하고 물어보시고 그 문의하신 분의 이름하고 예. 전화번호 예. 받아놓고
계속 팔로우를 하세요. 아니 혹시 네. 아파트가 워낙 되게 렌트가 저렴해가지고 그것을 무슨 핑계 삼아서도 안 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혹시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예. 가보세요. 예, 상담 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리스가 5월 말에 끝난다고 하셨으면 만약에 나가야 된다면 나가야 된다고 뭔가 왔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네. 거기서 왜 지연이 되는지 네. 아마 뉴욕시티에서 또 무슨 허가 받고 뭐 그 상태에서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옛날도 가보셨다니까 네네. 한번 가보셔야 할 상황 같습니다. 네.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맞아요. 네. 요즘에 진짜 무슨 오피스들에 아직 재택근무를 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잘 네. 돌아가지 않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네네. 네. 이럴 땐 전화가 안 된다고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장소를 아시니까 한번 가셔가지고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문의를 했을 때 문의 그 담당자 이름하고 확실히 네. 이름하고 그분 전화번호에서 전화번호. 그분하고 팔로업 하면은 네. 조금 더 그분이 잘해주실 거예요. 네네.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렌트비를 이제 밀렸는데 랜로드가 예전에는 뭐 자물쇠로 잠그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완전 불법이죠. 네. 근데 이거를 잠근 채로 있으니까 아, 내가 렌트비를 밀렸으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고 그냥 잠긴 채로 영업을 못 하시고 이제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아니면 뭐 집도 렌트를 얻었는데 잠깐 회사 갔다 온 사이에 문 자물쇠를 바꿔 버렸다던가. 이런 일인데 이거는 불법인가요? 완전 불법이죠. 네. 그분은 아.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이런 일 사실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네. 어떤 우리 그 아시는 우리 손님인데 네. 그분은 커머셜 리스인데 네. 이 사람이 그냥 어벤던하고 안 네.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 한 번은 이제 몇 달 지나서 한 번은 키 들고 이제 가신 모양이죠. 네. 가서 보니까 안에 뭐 물건이 그대로 있더래요. 네. 근데 그게 또 카메라가 있었는지 네. 카메라를 설치해서 랜로드가 들어온 걸 본 거예요. 네. 그 경찰에 폴리스 리포트를 만들어 가지고 네. 랜로드가 들어와서 도둑질했다 뭐 이렇게 돼가 우리 손님이 완전히 형사건에 걸려가지고 혼났어요. 아. 그러니까 절대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안에 무슨 장치가 있을지 무슨 네네. 시설이 있을지 뭐 네. 보석이 없어졌다 그러면 완전히 당하는 상태니까요. 그러네요.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예전에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그 렌트를 사는 사람이 렌트비를 밀렸더니 회사를 다녀왔더니 자물쇠도 바뀌어 있고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짐들을 다 싸서 문 밖에 내놨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큰일 나죠. 그럼 그 큰일 나중에 나는군요. 형사건으로 들어갑니다. 건물주가. 아. 무단 침범에다가 네. 그다음에 뭐 안에 물건 없어졌다, 네. 도둑, 뭐 이름까지 당할 수 있으니까 네. 절대 그런 건 하시지 말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즘에 이 팬데믹 기간에 렌트비 못 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을 텐데 네. 좀 괘씸한 마음에 아이고 문 확 잠궈버릴까 보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법에서 뭐가 네. 있냐면은 보통은 사람들이 ignorance is a blessing 그러거든요. 네. 모르는 것이 축복이다. 네. 근데 법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 ignorance 법을 모른다는 것은 네. 용서가 되지 않는다. 아. 법원에 가서 네. 판사님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은 판사님이 ignorance of law를 법을 모른다는 것은 디펜스 네. 변호가 아닙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무식이 변호가 절대 아닌 거예요. 네. 무조건 알아야 되니까 네네. 그런 것도 변호사님한테 한번 상담을 네네. 받아보시고 네. 그렇게 이제 네, 받으시면 절대 못 하시는 걸로 아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면 감옥 갑니다. 아이고, 정말 이거 유의하셔야 되겠네요. 네. 뭐 듣고 계신 분 중에서 이게 좀 랜로드 입장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테넌트 입장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점은 확실히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렌트비를 밀려가지고 좀 지금 이제 퇴거 소송을 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네. 정말 이 테넌트와 랜로드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잖아요. 네, 서로가 지금 완전히 뭐 네, 최악이죠. 그러니까요. 팬데믹의 스트레스가 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네. 서로가 막 앵그리 해가지고 네. 건물주는 건물주대로 지금 열 엄청 받고 있고 그렇죠. 네. 테넌트대로 뭐 돈 안 내고 더 큰 소리 치는 분이 또 많으세요. 네. 뭐 나라에서 봐주는데 그러시면서 음. 그게 아니고 나라에서 봐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네. 기간만 그냥 법원에서 진행을 못하도록 네. 중단을 시켜놓은 건지 네. 계속 진행은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네. 열이 붙으면 네네. 엄청 큰 화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소송은 할 수 있는 건가요? 소송 이제 진행은 네.
파일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파일까지는 할 수 있는 네, 거군요. 네, 예. 네. 그거는 이제 그걸로 하니까 메일로 네네. 하니까 네. 파일까지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퇴거 유예를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돈을 안 내도 되는 것이고 랜로드와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조금 더 랜로드와 함께 그 합의점을 찾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본인은 뭐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주는 부동산세 이제 앞으로 엄청 올라갈 거죠. 네. 보험비, 물가, 뭐 히팅비 절대 이거는 안 내야 할 돈이 아닙니다. 네네. 네, 건물주는 자는 사이에도 돈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네. 본인이 그냥 안 내고 버티고 있으면은 그거는 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아닌 거죠. 네네. 네, 나라에서 그렇다고 건물주를 벌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엄청 속상하죠. 네, 네. 우리가 테너드 입장에서만 조금 답답한 것만 생각했는데 랜로드 입장에서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들죠. 네. 네. 이게 집 렌트도 그렇고 비즈니스 렌트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네. 비즈니스 렌트 하시는 분들도 참 힘드실 텐데 테넌트가 이렇게 렌트비를 이렇게 밀리다가 잠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잠적하는 경우도 이분이 이제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다 하고 나가야 될 게 네. 그냥 잠적해 버리면은 네. 건물주가 진짜 키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네. 건물주는 이걸 꼼짝도 못 하고 네. 법원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네. 법원에 소송을 시작해서 네. 3개월에서 6개월 마샬이 나와서 키를 바꿔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건물주가 뭐 6개월에서 1년 동안 렌트도 아. 못 내고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배려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네. 잠적하기 전에 열쇠라도 돌려주시고 네. 딴 사람한테 렌트를 하세요. 음.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해결합시다. 네. 그리고 키라도 주고 가면은 조금 아. 더 그건 좋지 않을까. 아, 그런 그렇군요. 생각. 키가 없으면 이제 그 네. 키를 새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마샬이 나와야지 키를 바꿀 수 네, 있으니까 네. 건물주는 그동안 또 어마어마한 그 피해를 보겠죠. 네. 렌트비를 손해 보시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키를 이제 테넌트가 갖고 있는 한 주인이라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테넌트가 키를 가지고 있는 한 법적으로 렌트를 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박미애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6개월치 시큐리티 디파짓을 요구한다고 해요. 이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건물주가 네. 팬데믹 동안 워낙 렌트를 못 받아가 너무 고생해가지고 네. 크레딧 체크 확실히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옛날 랜로드한테 네. 추천서 네. 확실히 보고 네. 디파짓도 요즘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 그래서 최대 맥시멈 6개월까지 아. 요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본인이 설득시켜서 네. 크레딧 좋다는 거 보여주시고 네. 옛날 랜로드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음흠. 그거 보여주시고 네. 그러면 뭐 한 4, 5개월 정도 또 한두 달 아. 정도 면제해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숙제를 잘 하셔가지고 네네. 협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6개월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군요. 네. 요즘 그렇게 깐깐해졌어. 그렇군요. 건물주가 당하다 네. 보니까 아, 이제는 그렇죠. 더 네. 이상 못 당하겠다 이래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네. 이렇게 처음에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네. 떠나서 다른 데 가면 역시 건물주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집을 이제 구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현재 있는 랜로드하고 네. 잘 현명하게 협상하시고 네. 떠나셔도 그렇게 떠나시는 게 나중에 미래에 큰 문제가 네. 없을 겁니다. 네. 전화가 또 들어오고 있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생활상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 근래에, 5월 3일 날 네. 노인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요. 네. 근데 노인 아파트 말고 그 전에 살던 데서 33년을 살았는데, 네. 한 달 디파짓을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이 돼가지고요. 아, 네. 선생님이 뭐 리스 위반하신 거 없죠? 리스 있는 중간에 나가셨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죠? 리스는 노인 아파트가 그러니까 5월 3일 날 왔는데 실제 리스는 내년 5월 30일이래요. 네. 그런데 그걸 랜로드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일단 키를 다오. 음. 키를 주면 해결해 주겠다 이라고서는 키를 주고 이사를 왔는데 가서 돈을 달라니까는 뭐 데매지하고 뭐 그런 거 있어서 메일을 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그런데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선생님 리스는 끝나고 나오신 거죠? 끝난 게 아니고 이제 1년하고 한 달이 남았죠. 아, 리스 남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중간에 나가셨으니까 건물주는 법적으로 1년하고 1개월 남은 리스를 법원에 청구하면은 받을 권한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건물주의 법이거든요. 건물주의 예. 권한인데 이제 그걸 포기하셨고 그다음 두 번째 뭐 데미지 등등 데미지는 선생님이 이사 가실 때 사진 다 찍어 놓으셨어요? 찍지는 않았는데 뭐 30 몇 년 살았는데 음. 네. 사진을 찍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선생님 디파짓 얼마였는데요? 그게 저 1140불인가 그래요. 네, 일단은 편지를 한 번 더 보내보시고 내가 봤을 예. 때는 중간에 나가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리스를 위반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기는 힘들고요. 뭐 거의 불가능이고 그냥 건물주한테 잘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반은 포기하고 반이라도 돌려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편지로 보내세요. 어떻게 오는지. 예. 예, 네. 리스를 그런데 그게 저희 네.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시니어 아파트로 간다 그랬더니 그러면 괜찮다 이게야 그냥 키나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네, 했으니까 그 사람은 키를 받기 위한 게 목적이었어요. 오케이? 괜찮다 하는 거는 그 예. 말이지 글로 적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예. 법원에 가면은 선생님이 중간에 나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을 나쁘게 먹고 법원에 청구하면 선생님이 1년하고 한 달 렌트를 법적으로 내셔야 돼요. 리스 중간에 나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받기는 사실 선생님이 힘드니까 이 사람이 뭐 데미지 등등 나오면은 그럼 데미지 반만 제하고 내가 30년 살았으니까 반만 돌려달라. 뭐 그 정도 한 얘기해서 네. 돌려주시면 선생님이 감사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좋은 네. 말씀.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리스, 법적으로는 리스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렇고 법적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30몇 년을 사셨으니까, 좀 이게, 랜더드가 이제 예. 봐준 거죠. 네, 왜냐면 네. 중간에 나가게 노인 했으니까. 아파트를 또 이제 예. 계셔서 가셔가지고. 가셨으니까 네. 잘 됐으니까 그렇죠. 랜더드 그만큼 페이버를 준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다시 한번 이제 편지라든지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시고 30년을 살았는데 조금 날 좀 봐줘라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시면은 좀 잘 풀릴 것 예, 같아요. 나도 뭐 네. 용돈이 필요하다. 그 대신 네. 반만 제하고 네. 반이라도 600불이라도 돌려달라. 뭐 그럼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네. 건물주는 좋은 분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약 만료 전에 이사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뭐 주변에 주거 환경이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네.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집을 사서 간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갈 경우에 법적으로 디파짓이 항상 문제예요. 네, 디파짓도 네. 문제고 사실은 법적으로 고소 들어가면은 네. 그 한 1년하고 1개월 남았는 거를 네. 건물주가 다 받을 권한이 있든지 네, 아니면 네.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뭐 아, 네. 비었던 사이에 렌트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요거를 조금 랜로드와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은 너가 나가도 된다라고 허가를 하면 글로 남겨두면 좀 효능이 있나요? 아니 이 사람은 지금 용서해 준 것 같아요. 네. 단지 데미지 네네. 때문에 지금 네. 돌려주기가 좀 그런 거지. 네. 그래서 그 말은 끄집어 내지도 말고 네. 본인이 너무 잘못했으니까 네. 그 말은 아예 끄집어 내지도 네. 말고 데미지가 문제라면은 내가 네. 30년 살았기 때문에 네. 그냥 반은 내가 내게 반 정도만 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네, 지금 네. 용돈이 필요해서 그런다. 네. 그렇게 잘 나이스하게 편지를 보내든지 네. 전화로 하면은 돌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안 돌려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렇군요. 좀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잘 또 얘기를 해보시면 잘 풀릴 수 있을 것 속상할 같아요. 일은 아닌 네. 것 같아요. 본인이 사실은 네. 너무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본인은 노인 아파트 나왔으니까 얼씨구 나 가는데 네.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 1년을 갔다가 네. 딴 사람 안 넣어도 될 걸 생각했는데 네. 또 갑자기 건물주는 이 팬데믹 테넌트를 동안 또 구해야 되고. 테넌트를 구해야 네. 되는 그 스트레스는 엄청난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양쪽을 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항상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데 상대방의 입장도 또 생각하면은 좀 너무 이렇게- 난감하죠. 네, 이 팬데믹 동안 어디서 테넌트를 구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봐주면 잘 봐준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 디파짓까지 달라 그러면 조금 이 사람이 약간 마음이 약간 네. 틀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그것도 나이스하게 반 정도 돌려주면 어떨까 하고 네. 보내면은 돌려주면 땡큐고 안 돌려주면 그냥 할 수 없는 거예요. 네네. 네. 근데 나이스하게 얘기를 하면 또 못 받아들일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생활상담 박미애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생방송 전화 718-762-9300, 718-762-930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가 또 한 통 들어와 있어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생활상담입니다. 네,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제 와이프 친구가 네, 한 20, 30년 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모기지를 얻는데 만불을 은행에 뒷받침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 돈이 벌써 은행에서 스테이트로 넘어갔대요. 네. 근데 그걸 하는데 변호사님이 변호사님 이름으로 해갖고 집어넣는데 그 변호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럴 때 스테이트에 가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네. 그러니까 일단 은행에 디파짓을 하셨는데 은행에서 그렇죠. 스테이트로 옮긴 거죠. 그렇죠. 그걸 abandon property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해마다 그 노티스를 보내가지고 네. 이 어카운트가 액티브하지 않다, 인액티브하니까 이걸 액티브로 처리를 해줄까 안 해줄까 하고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다가 답을 꼭 하셔가지고 액티브로 처리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액티브로 계속 킵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주고 받으려 그러는데 그 할 때 그 이름이 변호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와이프가 매니지먼트 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 이름으로 돼 있는데 변호사가 한국으로 돌아갔으니까 여기 지금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매니지먼트 에이전트를 할 수가 있나? 그거는 선생님, 내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선생님도 아니고 와이프의 친구니까 지금 정확한 내용을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그 와이프의 친구 되는 분이 직접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상담은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일본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 분은 전화- 일본 계시고 한 분은 네. 한국 계시고 돈은 만불밖에 안 되고 변호사비가 그러니까. 훨씬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찾지도 변호사 못할 것 비가 더 같아요. 나가요? 네. 그리고 7년 뭐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은 그 statute of limitation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뉴욕에 계시는 분이 직접 뭐 찾도록 노력하면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돈 만불을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비가 더 나갈 것 같은 케이스 같습니다. 오케이. 예. 네. 자, 고마워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경우도 있군요. 네. 네, 그 제가 네. 정확한 경우는 네, 모르는데 네. 정확한 경우는 변호사님이 몰라서. 한국 가 네. 계신다 그러면 그 변호사님을 연락하셔가지고 네. 뭐 그 변호사님을 계속 팔로우 하든지. 네. 근데 뭐 한국 가 계시니까 뭐 변호사님이 신경 쓰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이 돈은 그냥 결국 abandon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뉴욕 스테이트에서 처리합니다. 네. 네. 그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스테이트로 넘어가요. 그렇군요. 네. 네. 상속 없는 분들도 네. 뉴욕 스테이트로 넘어가고 뭐 네네. 이렇게 은행에서 인액티브 해가지고 넘어간 네. 돈도 있고. 네. 그래서 찾으라고 이제 그 연락도 네. 웹사이트가 있어요. 네, 네. abandoned property를 네. 자기들이 클레임하라고 하는 그 네, 웹사이트에. 네. 근데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본인 또 일본 계시고 뭐 여기 계시고 그렇게 되면 힘들겠죠. 네, 그렇군요. 네. 네. 전화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이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우리 박미 네, 변호사님이 뭐 방법은 언제든. 있겠지만은 네. 그게 뭐 돈만불을 찾기 위해서 트레이스하고 뭐 네. 하다 보면은 방법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변호사비가 네네. 또 들어가고 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톡으로 질문이 하나 왔는데요. 계약 시 고가의 개런티를 넣고 싶은데 랜로드가 안 넣어주면 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랜로드가 안 넣어주면은 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지 랜로드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법인체로 만들어서 네. 콜포레이션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또 개인 보증을 시킬 때 네. 개인 보증할 때 그때 가서 국가의 개런티로 해달라 네. 하고 설득할 수 있는데 그걸 또
특별히 안 해주시는 건물주가 가끔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해줘요. 네. 해주는데 절대 안 된다 하는 분도 있으니까 네. 그분 철학이 절대 안 된다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아, 이제 설득시킬 수 있으면 설득시키는 거고 그래요. 그렇군요. 굿가이 개런티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굿 가이 개런티라는 게 정확하게 네. 영어로 해석하면 굿 가이, 나이스 가이. 네. 그죠? 나는 나이스 퍼슨이니까 네. 건물주도 나한테 똑같이 나이스하게 해달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스 퍼슨은 뭐냐? 건물주하고 테넌트가 한데 나이스 퍼슨은 뭐겠어요? 렌트 잘 내는 사람이죠. 네네. 그래서 내가 렌트를 꼬박꼬박 잘 내고 네. 안에 있는 뭐 문제 전혀 리스를 위반하지 않고 네. 리스를 잘 지키면 국가 내는 나이스 가예요. 네. 그럼 건물주가 그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면서 네. 그러면 너가 한양 너는 나이스 가인데 만약에 인생이 살다 보면은 본인이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죠? 네. 사고가 생긴다든지 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리스를 중간에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러면 너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이스 테넌트는 조건이에요, 그게. 네네. 나이스 테넌트 조건이면 나도 너한테 나이스하게 네. 중간에 리스를 어. 익스파이어 포기시키게 해줄게. 네. 단지 그게 조건이 들어간다. 네. 뭐 6개월 노티스를 미리 주고 키를 그날 적시에 주고 네. 안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렌트를 그날까지 잘 네, 내고 네, 네. 나가면은 내가 그럼 중간에 리스를 네. 파기하게 해줄게 네. 하는 그게 국가의 개런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리미티드 개런티요. 리미트. 네. 너의 개인 보증이 한정이 돼 있다. 키 가지고 있는 날까지. 네. 근데 이제 풀 개런티는 리스 끝날 때까지. 아까 내가 말씀한 같이 그 네, 네. 노인 아파트 가신 분. 네. 근데 가정집은 다 풀 개런티예요. 네. 리스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 너가 렌트를 책임져야 된다. 네. 그게 풀 개런티고 네. 국가의 개런티는 너가 나이스하게 하면은 네. 내가 중간에 나가도록 해주겠다. 네. 하는 게 국가의 개런티. 그렇군요. 네. 렌트비를 꼬박꼬박 잘 내고 테넌트로서 이제 해야 할 것들을 잘 지키면 키를 돌려주고 네, 랜로드 입장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테넌트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상황이라면 중간에 나가게 네, 해줄게 하는 네, 그게 그런 국가의 거군요. 개런티. 그건 네. 커머셜밖에 없어요. 네, 그렇군요.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커머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네. 되는 거군요. 네. 요거를 뭐 랜로드가 안 넣어준다고 하면 뭐 설득은 조금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신념이 그렇게 확고하시다면은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군요. 네. 그럼 법인으로 하겠다. 네. 이제 그럼 법인으로 하면은 이제 또 그게 국가의 개런티를 넣어주는 사람이 또 많아요. 네. 근데 개인으로 사인할 때는 완전히 풀 개런티예요. 네. 그래서 법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답변이 충분히 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2년 후에 비즈니스 계약이 끝나신대요. 그런데 랜로드가 보아하니 가게를 팔거나 새로운 테넌트를 드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털고 나가야 되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2년 후에. 예. 랜로드가 가게를 팔 수는 없죠. 이 사람이 네. 팔아야죠. 네, 그러니까 팔지 못하게, 그러니까 랜로드한테 2년 후에 리스가 끝나는데, 다른 테넌트를 드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리스를 2년 가지고 있는데 네, 가게를 팔아도 이분이 파는 거지 네. 랜로드가 팔 권한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가게를 네, 팔 권한은 현재 테넌트밖에 없어요. 테넌트에게 예, 있는 거. 건물주한테는 네. 권한이 없고 네, 네. 건물주는 새로 테넌트가 들어오면은 네. 리스 양도 네. 뭐 아니면 리스 연장 네. 그걸 할 권한은 있죠. 해줄 권한은 아, 있고. 그렇군요. 네. 네. 뉴욕에서 가게를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리스 연장을 하지 않고 이제 클로징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팬데믹 기간 너무 힘들어가지고 렌트비를 좀 어느 정도 깎아주셨대요, 랜로드가. 그런데 클로징 하려고 했더니 그동안 못 냈던 돈을 더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런 분들 많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건물주가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내심을 갖고 네. 화는 나지만 네. 참았는데 이 사람이 또 가게를 판대요. 네, 네. 판다 그러면 그때 먹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그때는 건물주가 그러면 다 받아야지 이제 아. 이렇게 욕심이 사실 아니죠. 네. 받아야 될 거 받아야 된다는 권리이긴 하죠. 기회구나 네. 이렇게 네. 되는 거니까 네. 협상을 잘 하셔서 네. 좀 깎고 주실 건 주시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대화, 협상,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박미 변호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건데 내 입장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도 좀 배려를 하면은 답이 있다고. 항상. 건물주는 네. 얼씨구나죠. 왜냐하면 네. 이 사람들이
렌트를 깎아주고 뭐 했는데 네. 그다음 가게를 팔고 나간다니까 그때는 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럼 너는 돈 벌고 나는 그렇죠. 나는 so what 이래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기회다. 네. 조금 더 아.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네네. 잘 협상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선에 적당한 선에서 네.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이요. 재산세를 대신 내주면 집 명의가 저에게로 오는지요? 시어머니의 재산세를 대신 내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집 명의는 디드에 네. 집 문서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주인이지 네. 재산서 내주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재산세를 내셨다 하더라도 시어머님이 집 양도를 네. 본인한테 해주지 않는 이상은 네. 다 각자 사인할 서류가 뭐 15개 돼요. 네. 그걸 넘겨주지 않은 한은 본인이 집 주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재산세를 혹시 내가 내 이름으로 내다 보면은 집 명의가 나에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아니요, 수 있는데. 집 예. 명의는 디드라는 서류가 있거든요. 네. 그 디드에 시어머님이 본인한테 완전히 양도를 해주고 네. 시어머님도 사인할 서류가 한 15개 되고 네. 본인도 사인할 서류가 15개 돼서 네. 그 카운티에 등록이 돼야지 본인 명예가 됩니다. 그렇군요. 뭐 몰개지 내준다, 재산세 내준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답변이 되셨겠죠? 네.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리스 계약에 4년 옵션인데 이 옵션은 랜로드가 허락을 안 하면 옵션을 못 쓸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것도 이제 옵션도 말이 옵션이지 네. 잘 봐야 되거든요. 네. 옵션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네. 첫 번째 옵션은 렌트가 결정된 옵션. 그러니까 내가 이 리스가 끝나면 5년 리스를 더 주겠다. 네. 그때 렌트는 첫째는 얼마고 두 번째 해는 얼마고 다 금액이 결정된 옵션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옵션이에요. 네. 근데 어떤 옵션은 그거는 사실 그거는 프로 사기예요. 네. 내가 옵션을 주는데 그때 가서 마켓 프라이스 네. 시가대로 두 사람이 협상하겠다. 그러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옵션이 있는데 이제 이분 옵션은 그 렌트가 결정돼 있으면은 진짜 옵션이거든요. 네. 근데 그 옵션도 조건이 있어요. 어허. 그 보면은 그동안 렌트 꼬박꼬박 잘 내야 되고 국가의 개런티처럼 네. 렌트 꼬박꼬박 잘 내야 되고 밀린 것 없고 네, 네. 다 on time 정확한 시기에 잘 냈고 그다음에 물가 뭐 부동산세 어디셔널 렌트 네. 추가로 내는 것도 꼬박꼬박 잘 냈고 그다음에 리스 위반한 조항이 없으면은 이 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그 문장이 반드시 들어가요. 네. 그리고 또 옵션을 행사하려면은 리스 끝나기 6개월 전에 네. 등기 편지로 네. 글로 적어서 랜로드한테 노티스를 보내라는 조항도 들어가 있어요. 네. 거의 뭐 99%. 아, 그렇군요. 그 숙제를 다 지키면 옵션이 자기께 되는 거고 네. 그렇지 않는 옵션은 본인이 권한을 포기했거나 그냥 무효한 옵션이거나 마켓 네. 프라이스대로 결정한다는 옵션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국가의 개런티처럼 이렇게 좀 꼬박꼬박 렌트를 내시고 테넌트로서의 행사를 좀 잘 하시면은 옵션을 쓰실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에 노티스 보내고. 노티스를 보내시는 거. 이거 네. 계약서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훑어보시면 리스에 다 그쵸? 나와요. 네, 네. 네,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퍼레이션으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코퍼레이션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셨네요. 일단 코퍼레이션은 파산할 때 많은 분들이 코퍼레이션도 파산하시려고 그러는데 네.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던져 놓으면은 네. 그냥 하겠다 하면 하는 거고 그거는 네네. 본인의 초이스예요. 네. 하겠다 하면 깨끗하게 이제 코퍼레이션 파산하는 거고 두 번째 걱정할 것은 코퍼레이션으로 하셨대 개인 보증한 것들이 있어요. 네. 개인 보증한 것들은 본인한테 고소가 들어오니까 아. 그거는 파산 이제 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앞으로 그렇군요. 개인의 크레딧이 네. 뭐 문제가 많이 돼서 네. 일하기가 힘들다. 네. 그 경우는 파산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코퍼레이션은 당분간 던져 넣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네. 나중에 꼭 처리해야 되겠다. 뭐 코퍼레이션을 디졸브 하겠다. 없애겠다. 하시는 분들은 파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미국에 있는 건물을 사고 싶은데요. 외국인이 건물을 살 경우 현지인과 서류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네요. 네, 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네. 건물을 사든 뭐 캐시로 사면은 네. 은행에 융자받지 않는 이상은 네.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럼 회계사님을 통해서 텍스 아이디 번호 네. 받아서 소셜 시큐리티 번호 비슷하게 네. 사용하시고
하실 수 있는데 단지 파실 때 네. 텍스를 엄청 내셔야 돼요. 아. 외국인 텍스는 추가로 네. 현재 15% 정도 되거든요. 맞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매매 금액의 15% 엄청 네, 많죠. 네. 그러니까 그걸 잘 고려하셔가지고 음. 그래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하시면 하시고 네. 이건 다 세무 관계니까 네. 회계사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네, 이 네. 투자가 내가 할 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경제적으로 잘 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 IRS는 파실 때 텍스를 엄청 때립니다. 거기다. 아, 그렇군요. 예. 외국인 신분이어도 이제 살 수는 있지만 나중에 팔 때 조금 세금을 미국- 많이 내셔야 되는 미국에서 거. 돈 벌어서 나갈 때는 IRS에 네. IRS가 첫 문이에요. 네. 통과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군요. 박미 변호사님 건물 투자 컨설팅도 하시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뭐 부동산 변호사지. 네. 그러니까 투자 컨설팅하니 뭐 따로 있는 말이 아니고 네. 건물을 사시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상담은 네. 해드릴 법적인 상담을 네. 해드릴 수 있고 네. 단지 건물을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 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같이 네. 일할 분들이 첫째 변호사, 두 번째 아키텍트, 네. 건축사, 네. 세 번째 세무사, 네. 어카운턴트 이 세 분의 협력을 다 빌려가지고 네네. 이제 같이 협동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렇게 잘 알고 계시고 미리 이렇게 뭐 계약한다든지 미리 큰일 저지르시기 전에 네. 한번 상담을 받고 하시는 것을 제가 권유합니다. 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정말요? 옥션 네. 포클로저 세일에 가셔가지고 네. 디파짓 해놓고 난 뒤에 변호사님 나는 그 투 패밀리를 알았는데 원 패밀리네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것도 미리 안 알아보셨으니까 네. 그냥 뭐 보기에 투 패밀리 같이 네네네. 보여가 샀습니다 하는 분이 가끔 아,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네. 변호사 그다음에 아키텍트, 네, 건축사, 건축사. 세무사 네. 반드시 또 세금 관계가 따라가니까 그렇죠. 세 사람의 협력을 받아서 네. 모든 게 준비되면은 이제 그때 사시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는 사실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미국도 많은 주에는 변호사가 아, 필요 그래요? 없어요. 캘리포니아 네. 뭐 이런 데는 뭐 조지아 이런 네, 데는 네.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네, 근데 뉴욕에서는 좀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은 필수로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거기는 에스크로 네. 컴퍼니가 다 해버린데 네. 그래서 뭐 두세 번 팔리고 사기당하고 그런 게 많긴 많아요. 아, 뉴욕은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네네.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그걸 변호사한테 맡기도 네. 사건이 터지는데 아, 에스크로 컴퍼니한테 맡기려면 네. 무지 불안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네. 뉴욕에 네.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카톡 질문 또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방송 감사합니다. 리스에 5년 렌트가 정해진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가게를 팔아도 그 옵션 리스가 계속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그 옵션이 렌트가 결정돼야 되는 옵션이 있는지 네.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때 가서 시가로 하겠다 하는 옵션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판다 그러면은 살 때 네. 살 사람이 협상을 해달라 그래요. 네. 아예 옵션까지 포함시켜서 네. 지금 2년 남았으면은 옵션이 7년이다 그러면 5년이다 그러면 7년 리스를 달라 그럴 거니까 네. 어차피 그때 가서 협상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협상을 계속 쭉 하시는 게 방법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싫지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러니까요. 계속 대화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박미 변호사님이 항상 요 얘기를 해주세요. 대화, 배려라는 얘기. 대화는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네, 이제 돈이 인볼브 될 때는 네, 절대 감정을 빼야 돼요. 오케이? 네, 네, 화가 난다든지 뭐 슬프다든지 네. 뭐 스트레스는 다 빼시고 네, 그냥 합리적으로 아하, 꼭 해야 될 말만 해야 되니까 네, 가능하면 전화는 피해 주시고 네, 전화는 서로 상대방의 톤이 들리다 보면은 그렇죠. 열나거든요. 네, 전화는 피하시고 네. 첫 번 전화는 나이스하게 네. 뭐 하이 서로 인사는 네. 할 수 있지만은 좋은 인사 정도는 전화로 하시고 네, 네. 나머지는 전부 다 편지로 이메일로 보내는데 네, 감정은 다 빼시고 형용사 다 빼시고 네, 부사, 동사, 주어만 넣어서 네, 네, 편지 쓰시면 됩니다. 네. 형용사는 그렇습니다. 다 빼야 돼요. 형용사는 빼고 감정적인 건 다 빼시고. 문학하는 사람 형용사를 쓰지만은 네, 변호사는 형용사를 쓰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네. 형용사, 부사는 우리는 다 빼야 됩니다. 아, 주어, 동사 네, 가끔 가다가 부사 네, 그렇게 넣지. 네, 네. 형용사는 아주 심각한 걸 갖다 강조할 때만 네. 넣지. 그런 건 다 빼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랜로드한테 감정이 호소하기 위해서 좀 이런 단어들 많이 그거는 쓰시잖아요. 감정의 호소라기보다는 네,
그거 하지 않아도 감정 주어 네. 동사 뭐 부사만 넣어도 네. 감정에 호소할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빼고 네. 형용사는 가장법 같이 들리니까 네. 아예 그걸 빼고 네. straightforward 아. 정통으로 가슴에 찔리겠다 하면은 그냥 네네. 내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그 네. 정도 너무 가장하지 말고 네. 그러면 또 그쪽에서는 또 너무 이게 그렇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안 받도록 그냥 네. 비즈니스 관계니까 네. 그렇게 보내는 걸 제가 권유합니다. 네. 저번에 한번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편지를 보내주라 하기보다는 먼저 사람과 사람으로 이야기를 인사를 해보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변호사가 내가 네. 영어가 부족하니까 뭐 이런 네네. 식으로 네. 핑계를 대서 우리 변호사님이 음흠. 팔로우하겠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도 건물주한테 어프로치 할 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네. 나는 전화를 반드시 해요. 네. 그 사람은 성격을 파악해요. 전화로. 네. 들리는 음성으로 이 사람이 타이트한지 릴렉스한지 네네. 어떤 단어를 쓰는지 다 봐서 그 사람의 심리를 다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네. 한 5분만 얘기하면 다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 네. 그래서 성격을 파악해서 그 사람한테 스트레이트 포워드 할 사람 스트레이트 포워드 하고 네. 그럼 자꾸 돌리는 사람도 스트레이트 포워드 네. 자꾸 피하는 또 건물주가 있어요. 그렇죠. 이에 피하고 네. 저래 피하고 계속 팔로우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 이게 사람들 심리 맞아요. 심리학 네. 박사가 돼야 돼. 그렇군요. 여기 청취자분이요. 박미 변호사님은 뉴욕 외에 다른 주 일도 하시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제가 뉴욕에 너무 바빠서 다른 주를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뉴욕만 해도 엄청 많으니까 네네. 저는 뉴욕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요즘에 어떤 분들 많이 문의 주세요? 네, 뭐가 많이 네. 들어오죠. 다 랜드 테넌트죠. 랜드 테넌트 문제가 가장 많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주 네. 이 주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스트레스 받는 게 건물주예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건물주, 음. 렌트하는 사람도 건물주, 세준 사람도 랜로드도 맨날 테넌트 보고 이 렌트 얼마 내 언제 네. 내지 물값은 자꾸 내야 되는데 이 네. 렌트는 안 들어오지 그런 게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네. 또 자제분한테 넘겨주시는 분들, 네네. 그리고 정리하시고 이제 모든 걸 이스테이트 플래닝 그래서 유산 상속하시는 네. 분들, 뭐 그런 분들 뭐 엄청 일이 많죠. 그렇군요. 상속하시는 분들이 네. 또 많아요. 상속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군요. 어떤 분 네. 집문서에 잘못 들어가가지고 네. 집문서에 변호사님이 실수해서 아. 그게 반드시 joint tenants with the right of survivorship. 그러니까 네. 아빠, 엄마, 아들이 집문서에 들어갔는데 세 사람이 뭐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빠져가지고 네. 상속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아. 있어요. 그렇군요. 상속법은. 네. 그거는 뭐 6개월 정도 걸리고 변호사비가 또 엄청 들어가요. 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케이스가 또 요즘 또 그렇군요. 꽤 많군요. 많이 들어와요. 네. 상속법원에 왔다 갔다 많이 네. 합니다. 오늘 생활상담 박미 변호사님과 함께 부동산 상법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궁금하신 사항 718-445-065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미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